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모든 매매에 있어서 목요일이란 것을 머리에 깔고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아무리 수급이 좋은 예쁘게 가는 종목이라도 목요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더 마음을 매도 시점이나 진입 시점을 스스로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목요일은 항시 조심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내일 공부할 종목들을 둘러보여주는 내일의 특징주가 AU 브랜드가 있죠. 신규 상장을 합니다. 자료는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뽑아놓은데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공부하실 분들은 한번 카페에서 둘러보시고, 카페에 보시면 제가 매일매일 내일 이슈 테마 스케줄이나 금일 특징 테마 신고가 종목 이런 거 다 같이 분석해서 올리니까 카페에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내일 공부할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일 공부할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 하나씩 주석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한 AU 브랜드는 내일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날에 상장하는 PRMI입니까? 그 종목은 이전 종목이라서 정상적인 신규 상장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전 상장주는. 그래서 신플랫폼이 이전 상장주가 아니고 신규 상장주, AU 브랜드가 신규 상장주니까 조금 격은 틀립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근래에 상장했던 AU 브랜드 상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네 종목을 같이 묶어서 봅시다. 신플랫폼은 이제 시간의 상한가로 이렇게 관심을 벌써 받았죠. 신플랫폼 필두로 해서, 그리고 더전도 시간의 2.4%, LK캠 시간의 3.8%, 이렇게 네 종목을 딱 모아놓고 AU 브랜드의 일단은 흐름을 좀 보시고, 아니면 신규주를 굉장히 다루기 힘들어하고 좀 많이 당해보신 분들은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나머지 세 종목을 가지고 트레이딩 하셔도 좋을 겁니다. 단지 종목을 두 개를 더블로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신규주행 때 애들은 호가가 좀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규주를 하시는 분들은 AU 브랜드에 딱 집중을 하셔야 되지, 종목을 특히 신규주 당일날 상장하는 신규주는 다른 종목하고 같이 겸비를 해서는 큰일 납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들어서지 않는 이상은. 글쎄요, 안정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금방 올랐다가 금방 꺼지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네 종목은 내일랑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가가 약간 높은 종목은 우리가 늘 공부를 해왔듯이 시가 프로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딱딱 시가 프로에 안에서만 딱딱 대응을 해주시면 다칠 일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초록빛 미디어와 QK 적어놓은데, QK는 Q캐피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Q캐피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Q캐피탈을 해놓은 이유는 이제 초록빛 미디어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초록빛 미디어 상장 유지 결정이 났습니다. 여기 상장 유지 결정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예제일이 4월 3일 이렇게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제법 많이 올라. 2023년 한 6월달이나 이 정도에서 거래 전개됐는가 보네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네요. 초록빛 미디어의 QK 배터리 자본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 보면 500억을 또 후속으로 투자를 한답니다. 그래서 관련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초록빛 미디어가 내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한 몇 년이 흘렀으니까 Q캐피탈도 봐주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Q캐피탈을 한 번 더 보자는 이유는 더본코리아가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노랑통닭을 인수를 한다, M&A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네요. 거기도 Q캐피탈이 거의 투자 지분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Q캐피탈이 그 두 개에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붙여 놓았으니까, 일단은 내일 초록빛 미디어와 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합니다. 조심들 합니다. 내일 이 종목들은. 다음은 이재명 관련주도 안 봐줄 수가 없겠죠. KD하고 오리엔트 전공과 오리엔트 바이오는, 오리엔트 전공하면 오리엔트 바이오는 같이 붙는 겁니다. 자, 이재명 관련주를 봅시다. 자, 형제글로벌은 이제 정지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형제 안씨가 따라 붙고 있죠. 과연 형제 안씨가 자기가 형제 글로벌을 바톤을 이어받을까? 그러기에는 시간이 안 맞아요. 이제 시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수준인데, 그래도 또 후속 주자들이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는 또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비 차원으로 KD도 하나 붙여놓고 시간에 3%입니다. 시간에 2% 이상, 적어도 3% 이상으로 시가 잡힌 종목 무조건 시가 프로 유동매매 해야 됩니다. 수없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 안에서만 움직인다. 그 점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높은 시가도 자신있게 달라붙는단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가만히 있으면 아예 하지를 마세요.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오리엔트 바이오는 마이너스 0.6, 오리엔트 전공은 플러스 1.7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일단 이재명 관련주는 내일 현지의 흐름과 글로벌의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레이저 옵텍 한번 봅시다. 요즘에 조금 활발하게 좀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시간에 3%, 11,000원 잡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좀 파동 일하다 오늘 8% 시가 한 8%, 6%, 15%까지 갔군요. 내일 말 3%로 출발했다면 한 13% 이렇게 하면 또 생각을 살짝 해볼 수는 있겠죠. 내일 한번 봅시다. 레이저 옵텍도 좀 잘 움직이는 파동을 자꾸 일어주는 종목을 자꾸 보는 게 좋겠죠. 엑시온 그룹. 엑시온 그룹도 요즘에 참 잘 움직이는 종목인데 삽진상을 가는 게 이게 자꾸 이제 눈에 밟히잖아요. 한가도 안 맞고 이렇게 변동이 많은 종목들이 우리 트레이딩 하기는 좋단 말이에요. 파동이 일어나니까. 시간에 4% 올려놨습니다. 1200원 기준가 잡고 봅시다. 윌리비스 아센디오 기술주로 보죠. 윌리비스는 마이너스 음봉이네요. 그러면 이런 것은 보합 돌파할 때만 본다. 그러면 되죠. 아센디오 역시 한번 볼까요? 아센디오 1.3% 그렇게 높지가 않네. 그러면 4,600원 딱 기준가 잡고 딱 대응하시면 될 것이고 간단하죠. 그 밑에 가격이나 이런 거 손 안 대면 됩니다. 신라섬유 오늘도 잘 움직이는데 내일도 잘 움직일까? 라고 보기에는 내일 움직이는 종목들이 내일 좀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일 좀 많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종목. 시간 내에서도 종목이 좀 몇 종목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감시하는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즉 내일 아침에 움직일 만한 종목들은 안 움직여 좀 이상하게 막 좀 꼬꾸라지는 종목이 많이 보인다면 이 종목은 해치 종목으로 한쪽에 가만히 놔두고 처음에 손대지 말고 그냥 보세요. 보시고 누군가가 수급이 들어오면 그때 손을 댑니다. 그전에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을 봐야 돼요. CCS 찾기가 많은 친구인데 요즘에는 좀 약하네요. 시간에 5% 올려놓았는데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이런 뉴스 때문이겠죠. 두 분의 주총, CCS 분쟁, 점입 가경이다, 어쩌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분쟁을 이야기하면서 그럴 것 같은데 좋습니다. 어차피 이 시장은 코골이를 걸든 귀걸이를 걸든 뭐라도 건덕지가 있으면 되니까요. 아무것도 없이 올라가는 것보다 그래도 야 쟤네들 싸운단다. 한번 가보자. 이렇게 건덕지라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다 CCS도 힘이 좋은 애고 흡입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보죠. 시간에 5%인데 이것은 조금 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 분할해서 한 번 정도 시가에서 시가 유동매매를 한번 해보다가 1차로 아니다 싶으면 1차에서 잘라버리고 조금 해보다가 조금 수급이 들어온다 인정을 해주는가 보네 라고 하면 그때 2차를 해서 맞춰놓고 하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약품과 온코닉 보겠습니다. 오늘 온코닉이 뒤늦게 이제 올라갔잖아요. 뒤늦게 올라갔다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시간에서 보면 제일약품이 이제 오히려 시간에 3.4%를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온코닉이 좀 요즘에 좀 올랐으니까 좀 피곤하니까 내가 가볼까 그런 마인드도 있을 것 같은데 온코닉이 시간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지금 시간에 표시가 안 나요.
KRX입니까? 뭐 여기서 표시가 안 나는데 내일 온코니까 일단 전략품하고 두 개 놓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매매 조심해야 되겠죠. 후반부는 오늘 사무팀들 매매가 좀 드라마틱 했는데 트레이딩 히스토리 붙여 놓을 테니까 공부하실 분들만 좀 보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셔도 좋습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4월달 들어서 오늘이 이틀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3월 말경을 일찍 마무리를 하고 우리들은 4월달 준비를 해왔고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대외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많지만은 그래도 뭐 지수는 나름대로 큰 흐름 없이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정시나 또 우리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불편한 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는 트레이딩은 약간 일반적인 스윙이나 중장기 트레이딩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집중력이 승부를 많이 가르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당시 매매를 하실 때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트레이딩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이 계좌를 지키고 계좌를 불려나가는 원동력이 될 거니까 말입니다. 오늘 했던 그리고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과 이슈들 체크해 보면서 본인의 트레이딩이나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분석 같은 거 개인적으로 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하나씩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보유했던 종목부터 하나씩 풀이해 나가면서 수정 보완 할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형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오늘 많이 아쉬웠고 조금 제 고집을 꺾고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진했던 종목이었죠. 우리가 형제가 발발을 한 이후로 한 번도 손을 떼본 적은 없는 이런 형상이죠. 지금 보시는 이 1번 구역은 첫날 상가 간 날 진입을 했는데 그 다음날 점상을 가버렸죠. 그러니까 뭐 팔 여유도 없었죠. 이유도 없고 그 다음날 팔게 되죠. 이 날짜 65% 정도 이제 수익을 1번에는 거둡니다. 감사한 수익이죠. 그리고 다시 또 상한가로 또 진입을 하게 되죠. 그게 2번입니다. 상한가 진입해서 또 그 다음날 시가가 점상 수익이었지 않습니까? 시가가 점상 수익이 있으니까 챙겨 먹고 상수익은 또 그만큼 챙겨 먹고 또 대이로 꼬리를 한 번 더 공략해서 다시 상한가로 붙여가지고 14% 정도 수익을 안고 오늘까지 넘어왔죠.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여기까지 30% 수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다른 어떤 종목 때문에 제가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지는지를 모르겠는데 이런 꼬리 잡기는 우리가 참 잘하는 건데 이런 꼬리 같은 것은 잘하는데 오늘 제가 뭔가 다른 종목들에 정신이 사나웠는지 아마 그 시가 아침에 시가에 대한 것 때문에 정신이 좀 사나웠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관심 종목차에 보면 지금 현재 거래소와 그리고 새로 생긴 대체 거래소 넥스트 거래소와 이렇게 K와 N으로 지금 표시가 되는데 오늘도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침에 우리 시기는 0.6%였지만 안에 들어가서 캔들을 클릭을 해보면 6점 몇 프로, 뭐 8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가지 지금 눈에 보여요. 어떤 여러가지 지금의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 막
고민도 하고 오늘 또 담당 차장하고도 전화를 직접 했는데 자기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좀 그때부터 신경이 쓰였는지 오늘 이걸 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뭐 중간에라도 이렇게 좀 들어가면 될 텐데 여기 보합 돌파할 때라든지 시가 돌파할 때라도 들어가면 될 텐데 또 고집을 부려가지고 좀 그런 게 있죠. 좀 고집 같은 게. 그리고 일단 놓쳐버렸는데 뭐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이제 얻어온 수익이 참 크니까 뭐 그렇게 뭐 아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트레이딩 개념으로 보면 해야 될 걸 안 하면 잡아야 될 걸 놓친다든지 그러면 조금 이제 기분이 좀 상하죠. 그래도 다시 상한가로는 이제 보유를 하고 가니까 지금 아마 어찌 될런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도 형제글로벌은 요 근래에 참 수익을 많이 줬습니다. 어제 이 꼬리 잡고 들어가고 14% 수익 않고 오늘 뭐 30% 수익이라도 사실은 작은 수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합을 깨고 내려온 음봉을 깨고 내려온 시점은 일단 다 정리를 일단 해야 되는 시점 맞죠? 자, 어쨌든 형제글로벌은 오늘 좀 아쉬웠던 종목이었고 그동안에 우리한테 참 많은 수익을 준 종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애착이 갔었는데 그 점은 좀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전일에 잘 들어가서 오늘 잘 챙기고 나왔고 오늘 진입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웠다. 하지만 그동안의 수익은 아주 잘 챙겼고 더 잘 진행이 됐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현기돈 한 번 더 상황이 되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형제글로벌과 같이 상으로 보유를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전일에 이재명 관련이 전체적으로 상가로 다 붙었다가 많이 떨어져 버렸죠. 떨어져 버렸는데 살아남은 애들이 오리엔트 형제와 형제들이 살아남았는데 각각의 이제 머리들만 잡고 있었는데 오늘 형제글로벌이 흔들리는 상황이라 돼서 오리엔트 전공의 모습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시가 기준가로 오늘 우리가 진행이 됐습니다만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흔들렸죠. 많이 흔들렸는데 크게 뭐 그렇다고 크게 흔들리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아마 형제글로벌이 계속 밑으로 하락을 이렇게 쭉 했다면 오늘 오리엔트도 가지는 못했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이 시가 기준가는 우리가 계속 놓칠 수 없는 기준가였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진행해 처음에 여기에서는 크게 뭐 수익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크게 수익은 나오지 않았죠. 여기가 타점이었는데 이 타점이 줄 때 형제글로벌이 한 플러스 2cm 2% 정도까지 이렇게 이 타임 정도 되겠죠. 이 타임 될 겁니다. 끝타임이 있는데 오리엔트 전공은 끝타임이 여기 이 타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익률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상팀이야 어차피 이제 시가 9%니까 뭐 절반은 챙겨놓고 또 절반은 뭐 승부를 봐야 되겠죠. 바깥만 챙겼으니까. 오늘 29%까지 이제 수익률은 나왔습니다만은 상가를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오늘이었어요. 왜냐하면 형제글로벌이 너무 흔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가는 뭐 못 가더라도 그렇게 아쉬운 그런 건 아니었다고 봐요. 그래서 절반 정도 보유하신 분들은 상가 근처에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오늘 데이로 1차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가 못 들어가신 분들은 뒤에 여기에 다시 또 충분한 시가 타임을 줬기 때문에 진입은 충분히 가능했죠. 그래서 뒤에 들어가신 분들은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18% 정도 수익은 나왔으니까 그 정도면 섭섭지 않게 즉 주도주 계열에서 그렇게 빠지지 않고 같이 움직여줬다는 데선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오리엔트 전공도 근래에 들어서 좀 조용했는데 어제 오늘 준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선고날까지 어떻게 될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한번
다음 기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서도 한 1% 올라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내일. 자, 다음은 요즘 근래에 우리에게 수익을 잘 주고 있는 신라섬유죠. 신라섬유는 오늘 타점을 잘 잡고 들어갔는데 우리 1750원 시가보다 약간 조금 더 주고 들어갔죠. 시가가 오늘 0.7% 출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점을 잘 잡고 오늘 들어간 케이스 같습니다. 오늘 아주 짧은 시간에 여기가 9시 30분이니까 9시 한 10분도 안 걸렸죠. 20% 정도 수익을 주는데 오늘 고점이 보면 23.3%입니다. 상당히 수익이 좋았죠. 짧은 시간에 신라섬유는 호가 약간 가볍다 보니까 가는 폼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쭉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더 1750원 다시 왔을 때 또 2차 공략해서 한 5, 6% 정도 챙겨야 되고 오늘 신라섬유는 뭐 아주 교과서적인 파동을 주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었습니다. 신라섬유도 오늘 아침에 거의 시초가 매매로 진행이 된 스타일이라 아주 집중하게 좋았고 수익률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을 탁 붙이는 종목은 이런 수급의 흐름을 잘 봐야 되거든요. 기세가 얼마큼 세냐 안 세느냐, 각도가 얼마나 빠르냐 안 빠르냐, 각도가 얼마나 가파르냐 안 가파르냐, 그런 차이에 따라서 수급의 기세를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신라섬유 깔끔하게 두분 매매 25% 정도면 박수 받을만 합니다. 신라섬유도 고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센디오는 뭐 생각만큼은 수익은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아센디오는 한 8% 정도 첫 번째 공략했을 때 8% 정도 수익을 한 8, 9% 정도 줬습니다. 뒤에는 조금 수익을 줬습니다만 한 3% 이 정도밖에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센디오는 생각만큼 큰 수익은 주지는 못했지만은 여기도 굉장히 여기가 9시 30분 아닙니까? 이게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아주 긴박한 시간에 움직여줬던 종목이라 가볍게 아주 가볍게 챙긴 수익이라 이런 아침에 승부를 보는 이런 스타일의 종목이 참 좋죠. 그래서 아센디오도 큰 수익은 아니지만 사실은 작은 수익도 아니죠. 예를 들면 뭐 3천만원 해서 3824 240만원이고 5천만원 했으면 58 40 400만원입니다. 불과 한 몇 분 사이에. 사람마다 수익금의 차이는 다 컸죠. 수익률의 차이는 비슷하단 말이죠. 아센디오도 오늘 간단하면서도 가벼운 간결한 수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우리가 아침부터 계속 노려왔던 종목인데 참 오늘 오전장에는 참 움직이지가 않았죠. 참 움직이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25,000원에서 우리가 타이밍을 잡고 25,000원 기준가로 계속 움직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좀 돌파를 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러죠. 다시 또 이 지점을 돌파하는, 다른 거는 매매를 안 하더라도 기준점 S를 돌파할 때는 항상 봐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떠한 패턴이 바뀔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죠. 물론 그것이 오늘 새로 나온 이슈일 수도 있고 뭔가 수급일 수도 있고 다 틀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기준가를 계속 고수를 하고 그냥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보고만 있고 대응만 올라갈 때만 탁 들어가지고 깨면 또 나와주고 귀찮더라도 약간은 다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다투주는 것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심한 종목은 왔다 갔다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죠.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이었죠. 결국은 한번 파동이 일어나게 되죠. 예. 수익률은 한 15% 우리가 음봉에 들어갔으니까 15%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가 14.6%니까 우리가 음봉에 들어갔으니까 15% 정도 수익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오늘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이미 빨개 가지고 8%, 10%, 11%, 12% 준종을 치고 들어가서 그 위에 수익을 먹는 그런 매매 방식도 참 좋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뭔가 어수선하고 그런 날에는 뿌리를 자꾸 공략을 하면 첫째로는 잔잔한 손실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한 종목들이 파동을 일으켜주면 정말 알찐 수익을 먹거든요. 그래서 온코닉은 그러한 개념으로 볼 때는 오늘 끝까지 잘 관심을 가지고 본 효과는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온코닉도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자, 월리비스 같은 경우에도 방금 온코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월리비스는 그래도 조금씩 움직여줬죠. 우리가 540원 기준가로 봤을 때는 이 앞에서도 이미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540원 기준가로 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돌파했다가 내려왔다가 또 세 번째 540원을 돌파하는 시점이죠. 한 번, 두 번 돌파했다 못 가고 내려왔다 세 번째 돌파하는 이 시점. 그러니까 이걸 계속 우리는 기준가를 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집중을 하자. 다른 거 보지 말자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다. 우리 거만 설령 놓친 종목이 있더라도 그런 거 아쉬워하지 마라. 우리 종목만 집중을 해도 충분하다. 설령 못 가더라도 아쉬워하지 말자. 왜? 꼭 오늘만 날이 있는가? 편안하게 해보자. 결국은 파동이 일어나죠. 수익률이 한 23% 나오더군요. 참 편한 수익입니다. 이런 수익이. 그냥 단순히 기준가만 딱 지켜가지고 노려보고만 있었고 대응만 들어갈 때 좀 가지고 깨지면 나오고 그 약간의 그런 행동만 해줘도 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어린 애들이라도 시켜놓으면 잘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깨지면 팔아라. 이거 먹고 들어가면 너도 들어가라. 이러면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요? 그게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가 매매하면서 딴 데 눈을 돌린다든지 들어갔을 때 수익을 몇 프로 주면 그냥 2, 3% 주면 그냥 간이 막 새가슴이 돼서 먹기 바쁘고 한 5%나 10% 주면 막 잘라 먹기 바쁘고 그러니까 큰 거를 잘 못 먹죠. 그런 것은 차트에 대한 이해도나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경력자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매매를 같이 끌고 가보면 나중에 가만히 보면 경력자 수익률 같은 거 물어보면 경력자와 아직 경력자 되지 못한 사람의 수익률 차이는 상당히 커요. 보면 똑같은 종목을 해도 상시 크게 보는 매매를 해야 되고 종목을 읽는 매매를 하는 것이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그것은 세월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의 트레이딩 스킬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봐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윌비스 잘 집중한 덕분에 좋은 수익, 이것도 짧은 시간에 23% 정도 수익이니까 대단한 수익이었습니다. 애경산업은 전일에 미리 보는 승부주에 제가 같이 언급을 했고 애경산업과 AK홀딩스 두 개를 같이 미리 보는 승부주도 올려놓았는데 오늘 아침에 시가가 우리가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보았죠. 시가 8% 정도입니까? 오늘 한번 볼까요? 6%인가 8% 그럴 것 같은데 8%대죠. 그래서 오늘 기세주를 한번 봅시다. 단 서둘지 말고 천천히 흐름을 보면서 해도 되니까 시가 유동매매만 잘 신경을 써달라. 쉽게 땡 해서 바로 가버리면 좋겠지만 못 갈 경우도 있으니까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 아침에는 어디가 땡 했는데 쭉 미끄러져 버렸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저희들이 다루는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꼬리를 잡으려고 들어갑니다. 한데 기세주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기세주는 말 그대로 주로 재료주를 많이 하는데 재료가 안 받아준다고 판단이 될 때는 손을 완전히 떼버려야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매매 기준이 뭡니까? 시가였지 않습니까? 시가를 다시 돌파를 한다? 그러면 다시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는 손을 안 대더라도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우리는 기준 매매가 시가에 있기 때문에 시가에서는 승부를 또 봐야 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이죠. 큰 수익은 아니었습니다. 한 15% 정도 수익. 오늘 고점이 24.48%. 오늘 시가가 한 8%니까 한 15% 정도 수익은 조금 더 나왔겠네요. 그래서 애경산업 같은 이런 스타일이 많습니다. 우리 기세조를 해보면. 그래서 시가에서 바로 땡 해가지고 바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눌림을 주고 올라가는 종목이 많거든요. 근데 10종목 중에 거의 7종목 정도는 항시 눌림을 주고 올라가는, 만일 간다면 눌림을 주고 3%든 2%든 5%든 눌림을 주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10개 중에 한 3종목 정도는 바로 달리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시가 흐름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서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오늘 애경산업은 우리 시가 기준으로 잘 진행이 됐고 장전부터 꼬나보고 있었던 종목이라 파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애경도 좋은 수익이었습니다. 오늘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한가를 가야 되는 종목이었는데 그런 상한가를 가려고 오늘 시가도 많이 뛰었거든요. 시가가 무려 18%, 시가가 26.7%를 뛰었다면 26.7%. 그럼 땡 하면 바로 상한가를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못 갔다는 거죠. 예. 못 가니까 이제 실목 매물이 바로 나오는 거죠. 약간 반등이 올려지면 시가를 돌파하면 또 꼬꾸라집니다. 네. 우리는 어디서 기다리자? 7만원 기준가 근처에서 기다리자. 기다리니까 오지 않습니까? 이제 가뿐하게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우리가 기다려야 될 종목과 달려들어야 될 종목은 그런 걸 구분하는 이제 능력은 여러분들도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 스타일은 제가 그렇잖아요. 이것은 요 위에서 먹어서는 상가를 가지 않는 이상은 내일 먹을 것은 내일 것밖에 돈은 없다. 근데 기다려서 좋은 눌림을 잡으면 설령 가지는 못하더라도 뭐 상가까지 가버리면 뭐 더 갈려기 더 좋겠죠. 하지만 못 가더라도 중간만 가줘도 적어도 오늘 수익률은 먹는다. 기본 수익률 딱 10% 딱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일은 오늘 잘 기다렸다가 인내심을 갖고 뭐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시점을 사실 막 하고 싶고 들어가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끝까지 기다려서 7만원 근처에서 7만 뭐 30원인가 뭐 300원인가 근처에서 들어갔죠. 그래서 오늘 뭐 10% 수익이면 오늘 잘 기다린 대가는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와이저버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재미있는 정말 파동의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었습니다. 상당히 타점만 잘 잡고 기다리고 먹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의 마인드를 가지고 대응을 했다면 상당히 아주 드라마틱한 또 리드미컬한 그런 종목이죠. 와이저버저를 말을 할 때 오늘 회원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할 때 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종목 상한가를 못 간다. 상한가를 가려고 했는 이 날짜에 상한가를 끊어줘야 된다. 이 날짜 29.9%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 날짜에 끊어주는데 이 날짜를 못 끊어주는 애가 오늘 상한가를 간다? 그러지는 못한다. 역시 오늘 고점은 25%밖에 못 갔거든요. 들어오는 수급의 기세라는 것은 내일의 먹거리를 보고 들어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내일의 먹거리는 뭡니까? 오늘 상한가를 가져야 돼요. 근데 처음 발발했을 때 이 기세의 힘이 상한가를 붙이지를 못했는데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들어온 수급들이 다시 상한가를 붙인다? 그건 무리수라는 거죠. 그거는 여태까지 이 시장의 급등주 시장에 있었던 수많은 패턴들의 흐름을 보면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 목표로서는 맞지는 않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은 즉 오늘 하루 당일 트레이딩은 괜찮다. 왜 괜찮느냐? 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파동이 이렇게 음봉을 하나 주고 일단 첫 번째 파동이 일어나고 세워놓고 탑을 세워놓고 그 다음날 쉬었다. 그리고 죽으려면 이 날짜는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죽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동이 이렇게 난 종목은 매매하기가 좋다는 거죠. 왜? 우리는 파동에 띠를 따먹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어느 한 회원분이 관심이 있어 하길래 그럼 같이 해봅시다. 우리가 1000원과 1010원의 타점을 가지고 처음에 여기는 놓쳤어요. 여기는 우리 뭐 봤을 때는 이미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저는 신경도 안 썼는데 그래서 타점을 그렇게 잡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요만큼 올라갔던 종목이 살 떨어지죠. 그때가 떨어진 지역이 1020원 쪽입니다. 한 1010원보다 우리가 잘못 한 1%, 0.9% 정도 많은 거죠. 뭐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것은 아래 위 1%는 우리 기준가로 잡아주니까. 자,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까지 한 8, 9% 수익이 나오죠. 못 들어간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는. 근데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8, 9% 수익을 쪼로로로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이 1000원을 깨고 내려오잖아요. 깨고 다시 1000원을 회복합니다. 당연히 들어갈 지역이죠. 그죠? 우리 하단 트랙이니까. 상단 트랙이 1020원이고. 자, 1000원까지 깨고 내리다 살란다. 여기 또 한 6% 가까이 수익을 줍니다. 자, 그럼 더 가야 되는데, 이걸 더 가야 되는데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전 고점하고 이 고점이 지금 낮아지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난 5% 더 좋아. 6% 좋으면 탁 챙기는구나. 또 나와서 기다리니까 또 같은 자리 1000원. 또 들어가야죠. 또 한 10에서 12% 정도. 땡큐. 그리고 또 팔아먹고 나와 있으니까 또 여기에 또 딸카닥. 또 땡큐. 오늘 지금은 지나간 차트를 놓고 지나간 그림을 놓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기에는 우리가 이미 타점을 잡아놨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매매를 하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계획을 잡고 한 때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가격들을 형성을 시키고 준비를 하고 스타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일어난 파동이에요. 이 파동은. 그래서 오늘 와이즈버저가 보여준 여러가지의 이 파동의 형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떻게 상단 트랙과 하단 트랙을 잡고 이 종목을 대응을 했는가, 그리고 설령 안 하신 분들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수익이 나오는가를 참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준 종목이에요. 잘 챙겨 먹은 사람들은 이 한 종목으로도 참 많이 챙겨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여러 종목에서 다양한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한 종목을 가지고 그 안에서 몇 번의 수익을 올릴 수 있거든요. 요령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요령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많이 깨달아야 돼요. 꼭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와이즈버저 오늘 한 35%? 38, 공식적으로는 한 38%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오늘 파동의 띠 남은 게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매매에 우리 오전 2시간 매매하지 않습니까? 오전 2시간 매매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오후에는 오전에 진행했던 종목들을 끌고 가거나 아니 파동의 눌림이나 돌파를 노린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오늘 매매의 가장 큰 백미는 한택이죠. 한택. 오늘 우리가 기준가는 26,000원 기준가였습니다. 여기가 9시 한 30 몇 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일찍 얘를 선택을 했죠. 그 뒤에부터 조금씩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간이 점점 올라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점점 거의 결국은 상가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런 스타일의 종목이 참 재미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런 배심을 가지고 이제 이 종목을 바라볼 것이냐, 승부를 걸 것이냐, 안 걸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15%, 각각의 수익이 틀리겠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싸움은 완전한 배심 싸움이거든요. 현재로 지금 수익률은 24%
21% 정도 나오는군요. 20.96%니까 21% 정도 나오는데, 오늘 한택은 오늘 우리 매매에 마지막 활용 정점을 찍어주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일단 상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일 또 흐름을 보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택은 한마디로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택. 자, 이렇게 오늘도 하루 오전 매매를 마치고 또 오후장 매매도 마치고 다양성 있게 매매를 하면서 거래가 되었는데, 하루하루 매매를 마치고 나면 항시 아쉬운 것도 있고, 오늘 제가 아쉽거든 형제근로로 좀 아쉬웠다고 했죠. 그 와중에 또 잘한 것도 있고, 그 와중에 조금 더 욕심을 낼 만한 종목도 있고, 사람이 참 조삼모사한기 사람인지라 장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저녁에 복귀를 가만히 하면서 더듬어 가보면 그때의 그 심정, 그때의 그 마인드, 그때의 그 어떤 저건 매도할 걸, 저거는 진입을 할 걸, 저거는 잘라 먹을 걸,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에 내가 5종목을 했다면 오늘 정말 이 5종목은 내가 완벽하게 다 했어. 나보다 이 종목을 오늘만큼 잘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매매를 정말 1년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는 트레이더로서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트레이더 중에 참 그런 하루라도 정말 내가 완벽했다고 말을 하는 날은 아마 손꼽기가 힘들 겁니다. 왜? 항상 아쉬움이 남거든. 그게 이제 사람 욕심이겠죠. 예. 오늘 떡을 10개 중에 8개를 먹었는데도 못 먹은 2개가 아쉽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욕심이고, 또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좀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한 트레이더의 어떤 공부나 내공을 키우는 그런 길을 자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포기하지 말라. 포기는 하지 말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포기는 하지 말라. 뜯어 고치고 붙이고 쪼이고 하면서 부단하게 망치질을 해나가면 반드시 성공은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물론 그 종이의 두께가 얼마만큼 두꺼냐에 따라서 차이는 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왜 굳이 종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철판 하나의 두께다, 벽돌 두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콘크리트 벽돌 차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종이 차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종이의 두께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도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오늘 오전에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결과가 좋아서 4월 출발이 좀 순조롭습니다. 4월달도 차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고 또 열심히 시장에서 싸워보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